자, 거기 147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앞에 요약 부분은 나중에 요약집 나오니 그때 보시면 되고, 보실 때 이해도를 체크하시기 위해서 이걸 꼭 하셔야 돼. 1번에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간? 3년. 당사자가 약정이 없다. 유효기간 약정이 없다. 밑줄. 유효기간 얼마? 3월.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 밑줄 뒤에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그죠? 문서로 얼마? 2주에 1회 이상. 4번은 전속 밑줄 하시고 체결한 경우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 밑줄.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 5번 전속 밑줄 하시고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다. 위반이죠.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그죠? 6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망의 밑줄 가입 이용 신청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 몇 명? 500명 이상 몇 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정서를 줘야 한다.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죠? 30일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한다. 30일. 8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뒤에 운영규정 정하여 국장의 승인 몇 월? 3월 이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설치 운영해야 한다. 몇 년? 1년. 쉽죠? 148페이지 기본윤리하고 넘겨보시면 비밀 준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배우신 거 한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나요? 방금 전에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관계가 같다? 위임과 같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옆에 땡땡 판례 적으시고 판례다 그 말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그 말이고 1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거기까지 한 개 지문. 두 번째 줄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게 판례 입장이요. 시험에 거기 2번 나왔어요. 그 정도 체크하시고. 비밀 준수는 다음에 간단한 내용이라 나중에 봅시다. 중요한 게 지금 151페이지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이 있죠. 확인 설명서 타이틀에 확인 설명서 밑줄 하시고 옆에 403페이지 참조. 확인 설명서 403페이지 참조. 넘겨보시면 목차가 밑에 152페이지 하단에 확인 설명 의무 밑줄. 밑에 양가로 1번에 이 있죠. 152페이지 하단에 2번 밑에 확인 설명 의무 타이틀 밑줄 하시고 맨 밑에 02에 확인 설명 의무 큰 타이틀 밑줄 하시고 양괄호 1번에 이 부분이 있죠. 밑줄 하시고 옆에 페이지 153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확인 설명사항이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이것이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 금액. 맨 밑에 지어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 동그라미.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밑줄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넘기시고 155페이지 맨 위에 소유자 확인 밑줄. 공사분의 상태 자료 요구권 밑줄 하시고 밑에 양가로 2번에 불응시 조치 있나요? 밑줄 하시고 밑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있죠. 밑에 양가로 1번에 2 밑줄 하시고 넘기시면 156페이지 하단에
04번에 서명 및 돼 있죠. 및 동그라미. 또는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및 날인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 제재 있죠. 157페이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줄. 여기 지금 중개 업무 배우시죠. 중개 업무 기본이 뭔데요? 업무 정리인데 특이하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줄 하시고 3번에 자격 정지 있나요?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면 158페이지 하단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옆에 페이지 1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무와 내용에서 1번, 2번, 3번 타이틀 밑줄 하시고 3번에 박스 있죠. 거래계약서 필요조 기재사항 있죠. 네 번째 거래 금액 나왔죠. 이제 박스 안에 거래 금액은 예정 금액 빠졌죠. 예정자 빠졌죠. 예정 금액 X 적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16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고 160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재 있죠. 제재에서 기업의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그거 밑줄 하시고 자 보세요. 자, 중개 업무는 계약 알선이면 중개 업무를 시작하려면 손님이 가게 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계약을 하고 중개 계약을 하죠. 중개 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하는데 중개의 핵심은 손님이 내놓은 물건이 있나요 없나요? 매도인 되니 부동산 와서 내놓고 한 물건 있죠. 물건을 중개해서 계약서 쓰려면 각종 공부를 통해서 조서 확인하고 아니면 각종 공적인 장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면 현장 답사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손님 데리고 설명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이 핵심이고 확인 설명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써야 되겠죠. 거래 계약서 써야 되겠죠.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작성했다면 손님에게 교부해야 되겠죠. 교부하고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이니까 증거로서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일이 잘못될 수 있나 없나요? 소속이 한 일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큰 목차예요. 중개 계약한 다음에 중개 업무의 핵심이 확인 설명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는 것. 중간에 보충 규정이 확인 설명 사항이 9가지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인 상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현재 상태는 대장에 반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태는 계속 바뀌니까 상태는 각종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만 누구는 잘 알고 있겠나요? 대상물의 상태는 누가 알고 있어요? 집주인이 알고 있겠지.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잘 파악이 안 되면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 중개할 때 가장 기본이 내놓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다. 소유자 중요하니까 민법도 배우고 등기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도 확인해야 되겠죠. 소유자 확인하려면 소유권은 뭘 통해서 확인해요? 등기부. 그럼 내놓은 사람이 등기부상 권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손님에게 민증 보여달라 해야 되겠죠.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의무상이 아니죠. 필요하면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 말은 잘 파악이 안 되면 그때
집주인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잘 파기 안 되면 손님에게 민증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크게는 확인 설명해야 한다 요거하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요게 크게 내용이면 확인 설명해야 한다부터 해서 거래계약서 교부해야 한다까지 법조문을 함정을 팔 때 네 가지를 파요. 확인 설명은 누가 하여야 할 의무자인가? 확인 설명은 언제 할 것인가?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하고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네 가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요게 짚어져야 답이 보이고 보통은 함정을 파는 게 언제 누구에게 요걸 함정을 파서 틀리게 만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고 언제 쓰고 누구에게 교부하고 몇 년 보존할 것인가 여기 짚어져야 돼요. 언제 누구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우셨죠? 안 배우셔도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중개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을 현재 체결한 상태죠. 지금 일반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속 체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했든지 전속 중개계약했든지 개업공인사는 중개사는 공통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그럼 확인 설명은 누가 하여야 할 것인가? 누구는 할 수 있겠는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누가 해야겠어요? 당연히 소장이 해야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자입니다.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은 확인 설명 의무자가 아니고 소장이 바쁘면 지가 대신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 나오면 소장만 하는 거예요. 그 확인 설명을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확인 설명 목적이 여기까지 가려고. 계약서 쓰고 보수받을 목적 아니야? 그러면 계약서 쓰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은 확인 설명은 계약이 체결된 때 합니까? 체결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하겠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다는 말은 민법 표현이고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을 알선하죠. 계약을 알선 중개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면 중개 업무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기 전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 같은 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에요.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매도인에게 해야 한다. 1. 매수인에게 해야 한다. 2. 3. 쌍방에게 해야 한다. 뭐 쌍방에 한단 말은 좀 보세요. 쌍방에 매도 매수인이 다 설명한다. 그 말은 매도인에게 설명하라 그 말 아니야? 물건 내놓은 사람이죠. 설명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야. 정말로 등기부 보니까 당신 집이 맞더라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다운동 100번째 아파트 맞대? 동아파트 맞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그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하면 안 되고 매수 매매 계약에서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 의뢰인에게만. 이 사람은 권리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할 사람이죠. 임차인도 보증금 차임 주고 임차권 취득할 사람이죠. 매수 임차인을 줄여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해요.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는 정보가 없는 사람이죠. 법률 지식이 많겠나요? 적겠나요? 없으니까 맡겼겠죠. 거래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9가지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만 하면 알아듣겠나요? 조사 확인할 때 발급받은 대장이나 등기부 있겠죠. 각종 서면, 설명의 근거 자료, 서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확인 설명해야 한다 나오면 누가? 개업공인사가 언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나오든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매수 임차 줄여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은
확인 설명은 중개 계약을 한 다음에는 확인 설명은 예외가 있겠는가? 동생 아파트 구해줄 수 있나 없나요? 동생 아파트 구해준다. 보수는 안 받겠죠? 그냥 해줄게. 무상으로 중개할 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겠는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그 말은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고 했든지 무상이든지 예외 없이 설명은 해야 합니다. 동생 아파트 구해줬죠? 공짜로. 법정 중개 보수가 160만인데 그냥 둬라. 그러니까 신혼집 살림할 때 냉장고 하나 넣어라. 공짜로 해줬다고. 5월달에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 장마철이 지났는데 벽에 물이 새요. 공짜로 해준 물건이. 동생은 공짜로 해줘서 형한테 배상 청구를 못하겠죠. 누가 배상 청구한다고? 재수씨가 전화해가지고 아주버님 잘 계시죠? 이야기도 안 하고 물건이 하자가 있으니 배상하십시오.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해야 하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잖아. 손해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나중에 중개할 때요. 여동생 있어요? 남동생? 장가 갔어요? 시동생? 다? 친구? 안 간 사람 있겠지. 간다 할 때 직구 해줄 때 보수받고 하라고요. 공짜로 해줘봐야 어차피 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자, 그럼 여기서 확인 설명사항이 9가지인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죠. 어떤 가격? 당연히 거래 예정 가격. 매매 계약에서 누구한테만 설명해요? 매수인에게 설명하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설명한 물건을 네가 매수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가 뭐가 있고 세율이 얼마입니다라고. 세법 재밌어요? 세법. 과목이 마음에 들어요? 선생은 몰라도 과목은 마음에 들어요? 과목은 마음에 안 든다. 선생은 수업 방식은 수업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세법 선생님. 지금 지방에 내려가지고 뭐 옷 흐르마이 댕겨서 별까지 고수입니다. 아주. 저희 학원의 고수가 제가 제일 고수가 아니고 민법, 공법, 세법 선생님 아주 고수입니다. 근데 개로는 고수가 아닌가? 민법에 묻혀가지고. 지방세법 배우시면 취득세 배우시겠죠.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배우시겠죠. 매수인이 부담할 조세만 설명하지 양도세는 설명사항이다? 아닙니다. 근데 시험 출제 범위는 가장 많아요. 16문제 중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그 중개할 때요. 법에서 설명사항이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돼요? 지금? 매수인에게 설명하면 되죠? 양도세를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 세무서도 아닌 사람이 굉장히 오지랖입니다. 제대로 계산도 못하고 세법에 숨어있는 내용을 다 계산 못해요. 그럼 만약 양도세가 6천만 원인데 만약에 한 2천만 원 나오겠네. 이거 믿고 계약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2천만 원 나올 거라 부담이 적으니까 계약할 거 아니야? 하고 보니까 세무서에서 과소 신고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4천만 원, 5천만 원. 부동산 박살납니다. 양도세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저희 고문 세무사님한테 여쭤보겠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고문이라고 꼭 붙여요. 예, 예. 고문 변호사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분양권을 점했는데 부동산에서 양도세를 계산해 줄게 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된 거야. 진짜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500만 원 내 말 믿어라. 내가 책임질게. 과소 신고해가지고 1,000만 원에서 나온 거야. 부동산 책임질 하니까 난 모르겠게 된 거야. 지금 민원 접수해 놨어요. 부동산에서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 설명할 내용 9가지 중에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만 설명하면 돼요. 양도세는 세무사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9가지를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나 환경 조건은 대장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 자이 아파트가 이제 몇 년대 가요? 사실은 안 계시나?
4, 5년밖에 안, 좀 오래된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7년. 여기 동아파트 몇 년 됐어요? 길 건너 다운동에 한 20년 됐나? 20년 된 동아파트 입주 때부터 갑이라는 소장이 중개했다고. 그럼 주무대가 동아파트 아니에요? 손님 오면 수시로 들락날락 했겠죠. 그 내외부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 있는지 동호수별 일조량 압니까 몰라요? 아니까 그냥 설명하면 되겠죠. 아는 내용대로. 그런데 저기 북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게 동아파트 중개하게 됐다고. 다른 지역이죠. 상태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를 수 있다.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되고 잘 파악이 안 되면 필요하면 잘 모르겠으면 누구 찾아가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려면 집주인 찾아가야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지금 내놓은 물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의 반응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한 25년 된 아파트다. 하나도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놨다. 나중에 아파트 가보세요. 엉망인 아파트 있어 없어요? 내놓을 때 빨리 팔고 나가려고 수리를 싹 2천만 원 들여가 해놓고 수리해가지고 내놓은 사람이 있고 그냥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25년 된 아파트는 소리 안 하고 내놨다. 집주인 만나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반응이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고 보면 모르겠나. 그 말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는데 요구에 응하여 자료 제공하는 사람도 있죠. 제공하면 제공받은 대로 설명하면 되죠. 이건 시험이 안 나고 자료 요구했는데 매도 임대인이 대답이 없더라고. 불응했다고. 상태에 관한 사항이 3가지나 있는데 9가지는 예외 없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잘 파악이 안 돼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상태에 관한 사항은 물어봤다까지만 하고 설명을 불응했다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는가. 9가지 내용 안에 상태가 3가지나 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잘 파악이 안 돼서 물어봤는데 불응했습니다는 사실도 누구에게 설명하고 매수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하니까 반응이 2가지 아니요? 25년 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매수임장에서 보면 25년 된 아파트 현장 안내 받았죠. 지금 물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수리를 할 생각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 물건 들어와서 못하겠습니다. 딴 거 보여달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불응했는데 불응한 사실 설명하니까 예 알겠으니까 가격만 잘 맞춰달라고 중개달라고 계속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불응한 사실도 설명했다면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예요. 불응했다는 사실도 어디 적으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최근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는데 녹음 떠놓고 상태에 관한 자료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녹음내 이렇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라고 설명해야 돼. 설명만 했다 하고 확인 설명서에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손님이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와요. 나는 그런 사실 들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버리면 나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확인 설명서에 불응한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민증 보여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을 기본적으로 9가지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 물어봐서 설명하고 소유자 확인해서 조건이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제 계약서 쓰고해야 되겠죠. 누가 작성해야 한다? 기업 공유이사.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죠. 물론 소속이 확인 설명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이 확인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속 공유이사 본인이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다 없다? 소속도 중개물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소속도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해야 한다.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언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겠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는 중개 업무가 완성되었어요, 안 됐어요? 거래 계약을 알선해서 중개했죠.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 쓰죠. 부동산에 손님 2사람 다 앉혀놓고 계약서 쓰죠. 누구한테 교부해요? 1. 매수 의뢰인에게만, 2. 매도인에게만, 3. 쌍방에게. 쌍방은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매 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매도 매수인에게, 거래 당사자면 쌍방에게 교부하고 증거로서 보존해야 되겠죠.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로 남겨둬라 그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확인 설명한 것이 추후에 잘못되면, 소속이 확인 설명한 것이 계약 체결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겠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서명 및 날인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더하기 확인 설명을 당해 중개인을 확인 설명을 소속이 할 수 있나요? 당해 중개인을 한 누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있으면 소속지가 확인 설명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겠네. 소속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 대표자와 함께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여기에 시험이 나오는 것이 당해 중개인을 한 누가 있다? 소속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X입니다. 소속만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오늘 복습할 때 배우신 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보니까 사고는 야가 쳤지만 무과실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져야죠. 그래서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이 있다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 나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와 함께 소속이 서명 및 날인 또는 하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및 하던가요? 서명 또는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빼고 전속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도 아니고 설명서 아니죠. 서명 또는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또는인가 및 이걸 구분해서 시험 내요. 억수로 어려운 과목입니다. 눈 뜨고 당하는 과목이. 모의고사 보시면 이 과목은 그래도 3, 4월 끝나시면 공부를 한 두 바퀴 돌면 이거 좀 할만해. 이 과목은 지금도 할만하잖아요. 그죠? 별 어려운 거 없죠. 지금 탁탁탁 구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이제 분기탱천 하셔가지고 중개사 다른 과목은 민법은 내 몰라도 중개사법은 60점이다 무조건 풀죠. 아는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점수 매기면 억수 기분 좋아가 막 보면 몇 점이야? 빵점이야. 빵점은 공부한 사람이 빵점이야, 공부 안 한 사람이 빵점이야. 아닙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20점입니다. 3분의 쭉 밀었으면 8개 맞춰요. 공부한 사람이 함정을 체크하다 보니까 피해가다 보니까 고르려 보니까 빵점이야. 그러니까 4월 정도 되면 30 몇 점 나올 거야 아마. 민법은 점수 나오겠나?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소설인다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책을 못 읽어요. 그 처음에는 기업부터 계속 들으시고 익숙해지면 책을 보고 익히시고 문제 풀고 그렇게. 민법은 견디셔야 돼. 올해 민법의 관건이에요. 민법 열심히 하시고. 자, 여기 기본이요. 그쵸, 이제 여기 이제 OX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틀렸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하면 안 돼. 누구에게만? 매수임차 취득 의뢰인에게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때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고 체결되기 전. 개업 공인 중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여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나면 쌍방이고 완성되기 전 나면 취득 의뢰인에게 꼭 구분하시고. 이게 다 중개 업무요,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중개 업무야. 확인 중개 계약부터 여기까지가 다 업무 정지요. 다 업무 정지인데 한 개 바뀌었다고. 이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 핵심이죠.
계약할 수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24회 때까지는 업무정지 맞았어요. 25회 때 바뀌었어요. 이게 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래 여기에 나중에 체크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업무정지를 때려버리면 이게 기준이 3개월짜리거든. 업무정지가 한 달 반 낮춰서 한 달 반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업무정지 한 달 반 동안 가게 문 닫아라 그 말 아니야?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생업을 접어야 되잖아요. 너무 가혹해서 500만 원 낮추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제재가 강한 거예요. 업무정지가 제재가 강한 거예요. 업무정지가 제재가 강한 거예요. 과태료는 받게 돼도 돈만 내고 일은 계속 한다고. 요즘 경기 같으면 아싸리 그냥 500만 원 업무정지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돈도 어차피 못 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 지금? 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 돼 있죠. 요즘에 돈 벌어요 못 벌어요? 500만 원 낼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업무정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확인 설명은 이제 밖에서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 얼마? 500만 원. 나머지는 싹 다 업무정지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네. 서명날이 다 업무정지야. 두 번째,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네.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야. 그럼 계약서를 안 쓰면 그냥 업무정지밖에 안 돼. 그럼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다운 계약서 쓰거나 업 계약서 썼다고 거짓 기재했죠. 아니면 이중 계약서 썼다고. 계약서 작성하자는 것은 업무정지. 쓰긴 썼는데 이중 계약서 쓰거나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처럼 거짓 기재했다고. 뭐가 더 나쁘겠나요? 이게 더 나쁘겠죠.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계약서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거래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되는데 기준만 잡으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서면 중에서 거래 계약서 요것만 중심 잡으시면 돼요. 거래 계약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죠. 중개 계약서는 누구하고 누가 쓰는 거요? 중개 계약서는 의뢰인하고 소장 두 사람이 만나 쓰는 거요. 여기는 거래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다음에 계약일로 좀 계약서 쓰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는 특이한 거 3개만 잡으시면 돼. 법에서 정한 서식이 있겠는가? 같은 말 표준 서식이 있는가? 거래 계약서에 대해서 표준 서식이 없어요.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고. 이건 부동산 하시는 분이 더 틀려요. 부동산 하시는 분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니까 인시된 양식 가지고 써주죠. 그 법에 정한 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협회 회원에게 권장하는 서식이에요. 법에 정한 서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서식은 어디 정해요? 국토교통부령이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한 서식은 없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사법인인 개인끼리 만나서 만든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권장하는 서식이지 법에 정한 서식이 없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런데 작성을 해야 한다. 작성해야 보존할 거 아니야. 서식은 없죠. 민법에서 해야 구도계약도 계약이다. 방식 관계 계약은 끝났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법 안에 넣으면 당사자가 분쟁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계약서를 꼭 써줘야 돼.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지만 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그래 보존할 거 아니야. 쓰는데 법정 서식이 없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표현이고. 법정 서식이 없지만 반드시 써야 한다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쓰긴 써야 되죠.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권장할 수 있다. 서식 권장은 다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 앞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2페이지는 있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2페이지는 있었다고. 일반 중개계약서 2페이지는 있었다고요. 눈 뜨고 당하겠는데 보니까 359페이지, 9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2페이지나 있었잖아요. 위에다가 사용 작성 의무가 없다까지 적으셨잖아요. 359페이지 맨 위에다가. 그리고 여기 특이하다니까요.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있다 없다?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 있다 없다? 있다. 확인 설명서 아직 못 봤지만 요거만 없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는데 써야 되죠. 그래서 서식권장을 누가 한다고? 속장이. 두 번째, 거래계약서는 합의가 된 다음에 쓰는 것이 거래계약서죠. 합의가 된 금액이니까 예정자 들어갑니까? 빠져요. 여기는 거래 금액을 적는다. 매매 금액을 적는 것이 예정 금액 하면 안 돼. 거래 금액이라고 예정 빠지는 것은 어디만? 거래계약서만. 몇 년 보존할 것인가? 거래계약서 몇 자요? 그래서 5년이에요. 요 세 가지는 거래계약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 표준 서식 없어요. 거래계약서에만 거래금액 기재예요. 거래계약서만 5년 보존이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몰라도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 있다. 요것만 없으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뭐 어떤 금액 적어요? 다 예정이야. 예정 전속 중개계약도 예정 금액 공개하죠. 확인 설명서는 언제 쓰는데? 완성이 된 때 쓰는 것인데 확인 설명서는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주라 것이 확인 설명서 아니겠어요? 확인 설명할 때 가격 이름이 뭐예요? 예정 금액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죠? 보존 의무가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몇 년? 몰라도 3년이지. 여기만 5년이니까. 그죠? 이 표를 막 적고 싶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확인 설명사항 9가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이거 암기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암기사 나중에 하시고 금액만 일단 구분하시고 책 한번 봅시다. 한시입니까 지금 벌써? 시간 너무 잘 간다. 큰일 났다. 쉬었다 합시다.